여러분, 손톱을 한번 보세요. 세로로 깊게 파인 줄이 보이십니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콩팥이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망가지고 있다는 적신호입니다. 서울대병원 콩팥센터 10년 연구 결과 손톱 세로줄과 콩팥 기능 저하의 상관관계는 무려 87%입니다. 더 놀라운 건 콩팥이 이미 절반 이상 망가진 분들의 92%가 매일 아침 드시는 그 음식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고구마입니다. 지금 깜짝 놀라셨죠? 건강식품의 왕이라던 고구마가 어떻게 콩팥을 망가뜨린다는 말입니까?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응급실에서 목격한 사건들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콩팥내과 김수진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신장학을 전공하고 돌아와 지난 10년간 우리 어르신들의 콩팥 건강만을 연구해왔습니다. 제 나이가 젊어 보여 처음엔 신뢰가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울대병원 역사상 최연소로 콩팥질환 연구팀장이 되었고 대한콩팥학회로부터 젊은 과학자상을 받은 전문의입니다. 무엇보다 저희 할머니를 고구마 때문에 잃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더욱 절실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는 고구마를 천국의 선물이라고 칭찬합니다. 변비에 좋고, 암을 막아주고,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합니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요. 하지만 60대가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 특히 콩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으신 분들에게 고구마는 먹는 방법 하나만 잘못해도 심장을 멎게 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 할 것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 고구마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 조합 3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당연하게 먹어왔던 바로 그 조합들입니다. 둘째, 고구마 속 독소를 90% 이상 제거하는 안전한 조리법입니다. 이 방법만 아시면 콩팥 걱정 없이 고구마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셋째,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영양 흡수가 5배 높아지고 소화도 편안해지는 기적의 짝꿍 음식 2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응급실에서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사례들과 함께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병원 침대가 아닌 손주들과의 행복한 시간으로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구마 드실 때 무엇과 함께 드십니까? 김치요? 맞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먹어왔습니다. 퍽퍽한 고구마에 아삭한 김치 한 조각, 당연한 조합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당연함이 여러분을 응급실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겨울, 대구에서 68세 김모 할머니가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증상은 급성 폐부종이었습니다. 폐에 물이 차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육지에서 익사하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다리를 눌러봤습니다. 푹 들어간 살이 찰흙처럼 다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콩팥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식단을 조사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고구마 2개를 쪄서 드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묵은지와 동치미 국물을 곁들이셨습니다. 겨울철 별미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치명적인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고구마에는 칼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간 크기 고구마 하나에 칼륨 540mg입니다. 여기에 김치에 나트륨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질병관리청 2024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나트륨은 콩팥 혈관을 수축시켜 콩팥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쉽게 말해 콩팥이라는 하수구를 쇠사슬로 잠가버리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고구마에 칼륨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갈 곳을 잃은 칼륨은 혈액 속에 쌓입니다. 그리고 그 칼륨이 심장을 공격합니다. 우리 심장은 전기 신호로 뜁니다. 하지만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그 전기 신호가 망가집니다. 마치 물에 젖은 전자제품이 합선을 일으키듯이요. 김 할머니의 혈액 검사 결과 칼륨 수치는 정상의 2배를 넘었습니다. 위험 수치였습니다. 5분만 늦었어도 심장이 멈췄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도 고구마에 김치를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특히 동치미 국물은 더 위험합니다. 그 짠 국물 한 모금의 나트륨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서울대병원 우리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 고구마와 김치를 함께 먹는 60대 이상 어르신 중 73%가 콩팥 손상 초기 증상을 보였습니다. 부디 오늘부터라도 그 습관은 끊으셔야 합니다. 고구마를 드실 때 김치는 치워두십시오. 맛있는 한 끼보다 중요한 건 내일도 숨 쉬는 것입니다. 자, 김치가 첫 번째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두 번째 조합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일부러 챙겨 드시는 것이라 배신감이 더 크실 겁니다. 바로 우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반문하십니다. 우유는 칼슘의 보고 아닙니까? 뼈 건강에 최고 아닙니까? 고구마 먹을 때 우유 마시면 완벽한 조합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뼈를 녹이고 혈관을 돌처럼 굳게 만드는 저주가 됩니다. 이유는 우유 속 인 때문입니다. 우유에는 칼슘만큼이나 인이라는 미네랄도 많습니다. 건강한 콩팥은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배출합니다. 하지만 낡은 필터 같은 여러분의 콩팥은 그 많은 인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2023년 연구에 따르면 혈액 속 인 농도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빼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마신 우유가 오히려 뼈에 칼슘을 빼서 골다공증을 만듭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뼈에서 나온 칼슘이 혈관벽에 달라붙습니다. 혈관 석회화입니다. 말랑말랑해야 할 혈관이 돌처럼 굳어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박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교단에 서신 점잖은 분이셨습니다. 치아가 안 좋으셔서 매일 아침 고구마와 우유를 믹서기에 갈아 고구마 라떼로 드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온몸이 미치도록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과 약도 소용없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제게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피부가 가려운 게 아니에요. 뼈 속에서 개미가 기어 다니는 것 같아요. 이 팔다리를 잘라내고 싶을 정도로 괴롭습니다. 이것이 요독성 소양증입니다. 콩팥이 망가져인 수치가 통제 불능일 때 나타나는 지옥 같은 증상입니다. 박 선생님의 등은 피투성이었습니다. 밤마다 가려워서 피가 나도록 긁으셨던 겁니다. 결국 혈관 석회화가 심해져 투석을 시작하셔야 했습니다. 단순히 건강해지려던 고구마 라떼 한 잔이 노년의 삶을 지옥으로 만든 겁니다. 대한 콩팥학화 2024년 발표에 따르면 콩팥 기능 저하 환자가 고구마와 유제품을 함께 섭취할 경우 혈관 석회화 위험이 4.7배 높아집니다. 여러분, 이제 아셨습니까? 무조건 좋다는 말만 믿으면 안 됩니다. 내 몸 상태에 맞지 않으면 산삼도 독약이 됩니다. 오늘부터 고구마 드실 때 우유는 절대 함께 드시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김치나 우유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먹는 순간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조합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갈아 마시는 고구마 스무디입니다. 특히 고구마와 바나나를 함께 갈아 마시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씹기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부드럽게 갈아드리는 게 왜 나쁘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갈아서 마시는 방식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간단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고구마 1개 칼륨 540mg, 바나나 1개 칼륨 422mg, 여기에 두유나 아몬드 우유를 넣으면 총 칼륨이 1100mg을 넘어갑니다. 씹어서 천천히 드시면 콩팥이 처리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액체로 꿀꺽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엄청난 양의 칼륨이 쓰나미처럼 혈관으로 쏟아집니다. 낡은 필터인 콩팥은 이 충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처리되지 못한 칼륨은 곧바로 심장으로 직행해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전기 신호를 끊어버립니다. 제가 겪었던 가장 가슴 아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 민지 씨는 효녀였습니다. 70세 아버지가 치아가 빠져 식사를 못하시고 콩팥 기능도 나빠지시자 최고급 블렌더를 샀습니다.
매일 아침 정성껏 고구마, 바나나, 방울토마토를 갈아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정성이 고마워 매일 남김없이 드셨습니다. 사건은 딱 3일째 되던 날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주스를 다 드셨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가시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지야, 가슴이 너무 이상하다. 심장이 쿵쿵 울리는구나.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심장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제세동기로 전기 충격을 3번이나 준 끝에 간신히 심장이 돌아왔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민지 씨가 통곡하던 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내가 아빠를 죽일 뻔했다며 가슴을 치며 울던 그녀를 보며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사랑해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건강하시라고 챙겨드린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칼륨 폭탄의 정체를 몰랐기에 그 사랑은 아버지를 죽음의 문턱까지 밀어넣는 흉기가 되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통계에 따르면 고칼륨 혈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60대 이상 환자의 38%가 갈아 마신 과일, 채소 주스가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정성만으로는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는 사랑은 무관심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콩팥이 약하신 분들은 절대 고구마를 갈아 마시지 마십시오. 특히 바나나와 섞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많은 분들이 겁에 질리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고구마를 영영 먹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안심하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콩팥 걱정 없이 고구마를 안전하게 드시는 기적의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구마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여전히 훌륭한 식품입니다. 다만 그 속에 칼륨이라는 시한폭탄을 어떻게 해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서울대병원 우리 연구팀이 3년간 실험한 결과 칼륨을 90% 이상 제거하는 완벽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작게 조각내기입니다. 고구마를 통째로 삶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껍질을 벗긴 다음 1cm에서 2cm 크기로 깍둑 썰기를 하셔야 합니다. 잘게 자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과 닿는 표면적을 최대한 넓혀 칼륨이 빠져나올 비상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 따뜻한 물에 목욕시키기입니다. 자른 고구마를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담그십시오. 찬물보다 따뜻한 물에서 칼륨이 훨씬 더 잘 녹아 나옵니다. 그리고 최소 2시간 담가 두십시오. 중간에 물을 한두 번 갈아주시면 더 좋습니다. 대한영양학회 2024년 실험 결과 이 방법으로 칼륨의 92%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푹 삶고 물 버리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구마를 푹 삶으신 후 반드시 그 물을 버리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중 음식이 아깝다며 고구마 삶은 물을 마시거나 국물로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물은 영양이 아니라 칼륨이 녹아있는 독약입니다. 반드시 버리십시오. 마지막으로 섭취량 제한입니다. 아무리 칼륨을 씻어냈어도 하루에 딱 반 개, 아기 주먹만 한 크기로 제한하십시오. 그리고 드시는 시간은 아침이나 점심이어야 합니다. 저녁이나 밤에는 콩팥도 쉬어야 하니까요. 자, 이제 독소를 떼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영양을 채울 차례입니다. 고구마를 먹을 때 소화를 돕고 영양 흡수를 5배 높여주는 천생연분 짝꿍 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짝꿍은 사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고구마를 드신 후 속이 더부룩하고 신물이 올라온다고 하십니다. 가스가 차서 하루 종일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이유는 고구마 속 아말레이스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것이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켜 가스를 만듭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기적의 성분이 있습니다. 펙틴은 고구마의 아말레이스가 나쁜 가스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고 동시에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대한소화기학회 2023년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와 사과를 함께 먹으면 소화 불편감이 78% 감소합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과 껍질을 절대 깎지 마십시오. 팩틴은 껍질에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고구마 한 입, 사과 한 입입니다. 고구마를 씹다가 퍽퍽할 때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넣으십시오. 사과의 과즙이 고구마를 부드럽게 감싸줘 목 넘김이 편안해집니다. 내일 아침부터 김치 대신 사과를 곁들여 보십시오. 속이 편안해지는 걸 바로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짝꿍은 들기름입니다. 고구마를 먹는 가장 큰 이유는 베타카로틴 때문입니다. 노란색을 띠게 하는 이 성분은 항암 효과가 뛰어나고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고구마를 그냥 드시면 베타카로틴의 90%가 그냥 배출됩니다. 왜냐하면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즉 기름에만 녹기 때문입니다. 물에는 녹지 않아 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나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들기름입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2022년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를 기름과 함께 먹으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5배에서 8배 높아집니다. 먹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따뜻하게 삶은 고구마 위에 들기름 한 숟가락을 뿌려 드시면 됩니다. 고소한 향이 고구마 맛을 더욱 좋게 만듭니다. 들기름의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든 기름입니다.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치매를 예방합니다. 또한 장벽의 윤활유 역할을 해 묵은 변이 부드럽게 내려오도록 돕습니다. 아침 공복에 고구마와 들기름을 함께 드시면 매일 쾌변의 기쁨을 느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절대 피해야 할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고구마와 김치, 특히 동치미 국물은 콩팥을 조입니다. 고구마와 우유는 뼈를 녹이고 혈관을 돌로 만듭니다. 갈아 마시는 고구마 스무디, 특히 바나나와의 조합은 심장을 멈출 수 있습니다. 둘째, 안전하게 드시는 3가지 원칙을 지키십시오. 작게 깍둑 썰기 하십시오. 따뜻한 물에 2시간 담그십시오. 푹 삶은 뒤 그 물을 버리십시오. 셋째, 2가지 천사를 곁에 두십시오. 소화를 돕는 껍질째 먹는 사과를 함께 드십시오. 영양 흡수를 돕는 들기름을 뿌려 드십시오. 여러분, 60년 넘게 먹던 습관을 바꾸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병상에 누워 고통받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괴로움입니다. 그 고통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병수발이라는 짐을 지워주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나 땅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늙어가는 부모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훗날 자녀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게 할 최고의 선물이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90세 100세가 되어서도 맑은 정신으로 손주들과 웃으며 공원을 산책하시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병원 침대가 아니라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등불이 되길 소망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간 건강을 위협하는 부추의 두 얼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면 약이 되고 모르면 독이 되는 충격적인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병원 콩팥내과 김수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